대부분의 분들은 이 발음이 정확하냐 부정확하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억양이 한국 억양이 아니면은 발음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 이번 편은 영어 발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 원장님, 영어 발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발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제 그 간단한 결론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배울 때 발음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은 다른 걸 놓치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발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많은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구도는 영어 유치원에 다닌 다음에 그 영어 유치원 끝나고 나서 감이 떨어지지 않게 리터니 전문 학원 같은 데를 유지 및 점진적 개발을 위해서 보내면은 원어민 비슷한 발음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작동이 안 돼요. 명확하십니다. 소용이 없어요. 시간 낭비인 거죠.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안 돼요.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원어민 발음이 나오려면은 원어민들하고 계속 생활을 해야 돼요. 사투리가 왜 생기냐? 사투리 쓰는 사람 옆에서 사니까 사투리 쓰는 거거든요. 원어민이 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영어를 쓸 때는 그 원어민 발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친구, 학부모님까지 다 원어민이면 괜찮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어민 발음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미국에 사는데 때에 따라서는 구별이 가능해요. 겉모습을 안 봤을 때도 구별이 가능한데 어디 출신이냐, 인종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냐, 집에서 말하는 언어가 무엇인가를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조금씩 알 수가 있어요. 스페인어를 집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구사할 때 그 특유의 좀 발음이 섞여 나오거든요. 프랑스어를 만약에 쓴다 집에서, 그러면 또 그게 또 나와요.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서 자랐지만 그게 나온다니까요.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 특유의 그 발음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다 나와요. 물론 언어적으로 뛰어나서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변형을 시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쪽 지역에서 살다가 저쪽 지역에 가면은 이쪽 지역에 다시 돌아가면 그쪽 발음이 나왔다가 사투리가 나왔다가 이쪽 지역에 가면 그쪽 사투리가 나와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좀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방에 내려가면 사투리 쓰다가 서울에 오면 서울말 하고, 그런데도 조금씩은 나오죠.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민 발음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원어민 발음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쓰는 발음을 비슷하게 한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원어민들은 가치를 안 두잖아요. 거기에다가 많이 안 두죠. 그걸로 판단을 안 하던데요. 다른 걸 보잖아요. 내용, 유창성 이런 걸 보는데 한국에서는 발음도 아니에요. 실은 발음의 정확성이 아니라 억양을 보는 거죠. 실은 대부분의 분들은 이 발음이 정확하냐 부정확하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억양이 한국 억양이 아니면은 발음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관찰한 건 그랬어요. 억양이 약간은 미국 약간 본토 그런 억양이면 발음 좋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듣는 거랑 알아듣지 못하시는데 그 느낌만 들으시는 거랑은 많이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것 같다. 대치동에서는 미국의 스탠더드 잉글리시라고 하는 그 미국 중부의 그 발음 아주 좋아하지 않아요? 약간 그 싼티 난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흔하고 그거 말고 그 옛날식 영어, 미국 동부의 패트리션 액센트라고 하는데 영국식 영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았는데 그거를 좀 더 요즘에는 쳐주죠. 이거 좀 아는 사람들은 그걸 신경을 써요. 근데 그렇게 크게 영향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예요. 말투가 더 중요해요. 미국식으로 얘기할 때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You know, it's like, you know, 이렇게. 전 듣기도 싫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힘들다. 이거는 진짜 힘들어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자주 쓰는 표현이 you know 이런 거잖아요. 평가 기준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You know, I was like 이런 거 많이 쓰면은 영어 좀 잘하는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약간 반대잖아요. 말 좀 똑바로 해. 내용이 있는 말을 하라고. 아니, 5초면 되는 걸 왜 1분 동안 얘기하고 있냐고. 아우, 답답해. 발음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발음 같은 거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 쓰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사는데 본토 원어민 같은 억양은 기대하기가 힘들고 나오더라도 뭐 어떤 효용이 있냐
좀 더 이제 연관된 게 스피킹인데, 왜냐면 스피킹을 통해서 이제 발음을 배우고 하는데, 한국 입시 체계에서는 스피킹의 역할이 거의 없어요. 스피킹에 너무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이유 때문에 원론적인 언어적인 능력을 생각하셔서 스피킹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아이가 이제 외국에 나서 공부를 하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스피킹을 조금 더 연습시키고 싶은 건데, 이것도 효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하냐면, 저나 뭐 남기정 원장님 아니면은 이제 외국에서 살다 오시거나 유학을 하셨던 부모님들은 아이들 스피킹을 안 시켜요. 라이팅을 시키죠. 어차피 스피킹을 여기서 배워야 친구들도 영어 잘 못하는 배우는 입장이고, 선생님들은 그냥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영어를 배우는데 한계가 있어요. 직접 가서 그쪽 아이들이, 그 지방 아이들이, 그 지역 아이들이 어떤 걸 주제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거기 가서 배워야 되는 거고요. 수업을 듣는 정도의 영어는 아이 영어 실력이 괜찮으면 그는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걸 다 알고 계세요. 특히 유학을 갔다 오신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특별히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스피킹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된다. 스피킹에 집중할 여력이에 라이팅에 집중해야 된다. 라이팅은 어려우니까. 라이팅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 특별히나 아이가 이제 학업을 외국에서 하려고 하면 라이팅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집중하는 게 좋다. 만약에 글쓰기가 잘 되는데 말을 이 사람이 못할까? 그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글쓰기를 진짜 잘하는데 말을 하나도 못한다. 이거는 읽기가 힘든 애 같아요. 글을 잘 쓰면 고급스럽게 말을 하죠.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고, 명료하게, 간단히, 빨리 영어를 좀 잘하고 지적 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이 듣기 좋게 딱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좀 잘 쓰고 논리적인 능력이 있고 영어적인 능력이 있는 학생이 말을 하게 되면 발음이 어떻건 좀 빨리 얘기하거나 늦게 얘기하거나 딱 느낌이 오는 거죠. 아, 얘가 뭐 좀 아는구나. 그 억양이 어느 정도 학식이 좀 있으시고 지혜로운 어른 같은 느낌이 말하시는 느낌은,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You know what I'm saying? 이런 거 아예 없잖아요. 이거 아예 안 말. 아니 그 사람들은 그거 제일 싫어할 거예요. 그런 거 아예 없잖아요. 거의. 아예 없네요. 스티브 잡스라든가 일론 머스크도 그런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제 말을 좀 저는 스타일인데, 그게 없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like, you know 이런 건 전혀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걸 배우려고 하니까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발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